와, 눈이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어? 이 추운 날 저 아이는 밖에서 뭘 하는 거지? 성냥팔이 소녀.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 양말도 외투도 입지 않은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저씨, 성냥 한 갑만 팔아주세요.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사주마. 소녀는 하루 종일 성냥을 한 갑도 팔지 못했어요. 저런, 달려오던 마차가 소녀의 바구니를 치고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소녀는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내 성냥. 소녀는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성냥들을 주워 모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점점 뜸해지고 지친 소녀는 담벼락에 기대앉았답니다. 그때 담 너머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녀는 웃음소리가 나는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와, 선물이다.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얘들아, 싸우지 말고 선물은 내일 들어가야지. 이거 얘들아, 우리 맛있는 케이크. 정말 좋겠다. 소녀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선물을 풀고 있는 자신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매서운 바람에 발이 꽁꽁 얼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소녀는 언 손을 녹여보려고 성냥 하나를 켰어요. 그러자 주위가 환해지며 담벼락이 차츰 옅은 비단으로 변했어요. 그곳엔 하얀 식탁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칠면조 고기도 있었어요. 맛있겠다. 소녀가 손을 뻗자 칠면조 고기가 사라졌어요. 소녀는 또 성냥불을 켰어요. 이번엔 반짝이는 촛불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정말 예쁘다. 하지만 그 트리도 곧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녀가 다시 성냥불을 켜자 수많은 촛불과 함께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가, 이리 오렴. 할머니는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소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할머니, 저기 별이 떨어져요. 아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단다. 하느님이 부르신 게지.
소녀는 할머니 품이 정말로 포근했어요. 다음날 아침,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어요. 소녀도 행복한 표정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답니다. 정말로 예쁜 구두다. 아가씨도 아름답고. 저 아가씨가 신데렐라인 것 같은데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제투성이란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신데렐라. 옛날 어느 나라에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가씨는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새엄마는 두 딸도 데리고 들어왔는데 모두 심술꾸러기의 욕심쟁이라서 아가씨를 못살게 굴곤 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가씨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아가씨를 더욱 못살게 굴며 일만 시켰어요. 야, 너 이 옷 깨끗하게 빨아서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안 그러면 내일 아침밥은 없을 줄 알아. 아가씨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하루는 언니들이 아가씨의 옷을 보며 마구 놀려댔어요. 저 제트성이 꼴 좀 봐. 야, 우리 앞으로 저 아이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자. 아가씨의 옷은 난로를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늘 제투성이었답니다. 그래 제투성이 신데렐라야. 언니들은 이름 대신 제투성이란 뜻을 가진 신데렐라라고 부르며 놀려댔어요. 오늘은 궁전에서 무도회가 열리는 날. 언니들은 예쁘게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야, 신데렐라,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서 이 구두 좀 닦아. 오늘 왕자님이 신부감을 고른다고 하던데 너 같은 제투성이는 가봐야 웃음거리만 될걸. 옷을 다 차려입자 새엄마는 두 언니만 데리고 무도회장으로 가버렸어요. 홀로 남은 신데렐라는 엄마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났답니다. 그때 요정이 나타났어요. 신데렐라, 눈물을 거두려무나. 내가 무도회에 갈 수 있게 도와줄게. 네? 무도회에 가게 해준다고요? 요정은 요술 지팡이를 휘둘러
호박을 마차로 바뀌게 했어요. 생쥐는 말이 되게 하고 큰 쥐는 마부가 되게 했답니다. 다시 한번 요술지팡이를 휘두르자 신데렐라는 예쁜 드레스와 유리구두로 꾸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신데렐라, 잊으면 안 돼. 12시가 되기 전엔 꼭 돌아와야 한다. 신데렐라는 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으로 갔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눈부신 듯 신데렐라를 보았어요. 왕자도 아름다운 신데렐라를 보고는 춤을 추자고 했답니다. 아가씨,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을 추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어느덧 12시가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그제야 요정이 한 마리 생각났어요. 어쩌지? 요정님이 12시가 되기 전에 꼭 돌아오라고 했는데. 신데렐라는 춤을 추다 말고 갑자기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어요. 허겁지겁 뛰어내려오는 바람에 계단에서 요리구두가 벗겨진 줄도 몰랐지요. 아가씨, 아가씨. 왕자는 요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어요. 신하들은 온 나라를 돌며 요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도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어머, 저건 내 구두잖아. 예, 얼른 신어봐라. 두 언니가 서로 앞다투어 요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발에 맞지 않았어요. 신하들은 신데렐라에게도 요리구두를 신어보라고 했어요. 요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답니다. 바로 아가씨였군요. 신데렐라를 찾은 신하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궁전으로 간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제투성이 아가씨가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다니. 유리구두와 호박으로 만든 마차도 정말 꿈만 같아. 이런 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친구 도로시가 귀여운 강아지 토토와 함께 들판에서 놀고 있네. 앤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도 무척 즐거워 보여. 오지의 마법사. 어느 날 도로시가 살고 있는 캔자스라는 마을에 거센 회오리 바람이 몰려왔어요. 어서 피해! 날아가기 전에! 도로시, 빨리 지하실로 가자. 잠깐만요. 토토는 어디 있어요? 토토야! 앤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토토를 찾으러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가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토토를 찾아냈을 때 오두막집은 거센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휙 날아갔어요. 집이 날아간다! 토토 꽉 잡아! 오두막집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한참을 날아가다가 어딘가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곳은 오색 영롱한 빛깔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도로시가 집 밖으로 나오자 아름다운 북쪽 마녀가 도로시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도로시. 당신 집이 동쪽 마녀의 몸위로 떨어져서 못된 동쪽 마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감사의 선물이니 이 동쪽 마녀의 구두를 가져가세요. 하지만 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죠?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세요. 그분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저 노란색 길만 따라가면 돼요. 도로시와 토토는 에메랄드 성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얼마쯤 진 옥수수밭에서 울고 있는 허수아비를 만났어요. 허수아비 아저씨,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난 머리에 지푸라기밖에 없어. 머리가 비었다고 까마귀 날 놀려. 지혜만 가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럼 저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한테 가서 부탁해봐요. 허수아비는 도로시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숲을 지나던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로 만든 나무꾼을 만났어요. 도와줘요. 녹이 슬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의 몸에 기름칠을 해줬어요. 살았다. 내게도 심장이 있다면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도 오지의 마법사 찾아가 봐.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얻기 위해 도로시와 허수아비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숲 한복판을 지날 때 큰 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모두 벌벌 떨고 있는데 토토가 용감하게 지저댔어요. 저리 가! 그렇게 짖으면 무섭단 말이야. 도로시는 겁을 먹고 눈물을 찔끔거리는 사자의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조그만 강아지를 겁내다니? 무슨 사자가 그렇게 겁이 많니? 난 울보에다 겁쟁이야. 용기만 얻는다면 나도 다른 사자들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도 오주의 마법사를 봐. 이렇게 해서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는 다 함께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노란 길을 따라 걸어가던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윽고 깊은 골짜기를 만났어요. 이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지? 이 나무를 베어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 내가 도끼로 나무를 벨게. 자, 양철 나무꾼이 나무를 베고 있을 때 입에서 불을 내뿜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어요. 사자는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외쳤어요. 어서 도망쳐! 내가 괴물과 싸울게! 사자야, 힘내. 사자가 있는 힘을 다해 괴물과 싸우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골짜기에 다리를 놓고 모두 건너갔어요. 마지막으로 사자가 재빨리 건너가자 양철 나무꾼이 다리를 밀어 떨어뜨렸어요. 다리를 막 건너려던 괴물은 깊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괴물을 물리쳤다. 허수아비의 지혜 덕분이야. 사자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못했을걸. 떨려. 난 괴물한테 잡아먹히는 줄 알았어. 그때 도로시가 노란 길 저편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길 봐! 에메랄드 성이야! 도로시와 친구들은 드디어 오지의 마법사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성에 도착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이 마법사의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주 커다란 얼굴만 있었어요. 얼굴은 커다란 입을 움직이며 말했어요. 내가 오지의 마법사다.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느냐? 도로시와 친구들은 각자 소원을 말했어요. 소원을 모두 들어주지. 단 못된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와야 한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서야 했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이 서쪽 마녀의 숲으로 들어설 때였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하늘 저쪽에서 푸드덕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도망쳐! 서쪽 마녀가 보낸 원숭이들이야! 원숭이들은 허수아비 몸의 지푸라기를 다 빼버리고 양철 나무꾼의 몸을 단숨에 부쉈어요. 그러고는 사자를 그물에 가두고 도로시를 서쪽 마녀에게 데려가 버렸어요. 서쪽 마녀는 도로시가 신고 있는 동쪽 마녀의 초록색 구두를 빼앗으려 했어요. 마법의 구두를 어서 이리 내! 안 돼요! 북쪽 마녀가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화가 난 도로시는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서쪽 마녀에게 쏟아부었어요. 안 돼! 물은 안 돼! 물을 뒤집어 쓴 마녀는 연기처럼 녹아 사라지고 말았어요. 마녀가 죽자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의 몸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사자도 풀릴에서 풀려났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기뻐하며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왔어요. 서쪽 마녀를 물리쳤으니 이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마법사는 좀처럼 소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하하, 이를 어쩐다. 그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서. 도로시와 친구들은 실망해서 풀이 죽은 채 서 있었어요. 그때 토토가 달려가서 커다란 얼굴 뒤에 드리워진 커튼을 입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커튼이 젖혀지자 커다란 얼굴 뒤로 몸집이 작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어? 마법사가 아니었네? 난 발명가란다. 이 커다란 얼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기계지.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제 소원을 이루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시무룩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허수아비에겐 톱밥으로 만든 뇌를, 양철나무꾼에겐 헝겊으로 만든 심장을, 사자에겐 용감한 이에게 주는 훈장을 주었어요. 아, 기회가 생겼다. 심장을 갖게 되다니. 나도 이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난 이제 용감한 사자야. 어흥. 도로시, 하늘을 나는 기구를 줄 테니까 그걸 타고 돌아가거라.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할아버지가 준 기구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기구가 막 하늘로 떠오르려 할 때 토토가 기구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토토, 이리 와! 도로시도 토토를 쫓아 기구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기구는 도로시와 토토를 내버려 둔 채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이제 집에 가긴 틀렸어. 어쩌면 좋지? 도로시가 슬피 울고 있는데 온몸이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남쪽 마녀가 나타났어요. 도로시, 울지 말아요. 도로시가 신고 있는 구두는 마법의 구두랍니다. 구두를 3번 부딪힌 후 소원을 빌어보세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신발을 탁탁탁 3번 부딪혔어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도로시와 토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기하게도 회오리 바람에 실려갔던 오두막집도 멀쩡하게 돌아와 있었어요. 도로시,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고 왔어요. 뭐? 어제? 앤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는 도로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답니다.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 모두 소원을 이뤄서 정말 기쁘다. 도로시도 평생 그 친구들을 잊지 못하겠지? 연두색 콩 꼬투리 속에 완두콩 오형제가 살고 있었대. 완두콩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볼까? 완두콩 오형제. 어느 조그만 콩꼬투리 속에 5알의 완두콩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우, 답답해. 언제까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지? 아우, 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봤으면. 콩꼬투리는 점점 익어가더니 어느 날 툭 하고 터졌어요.
완두콩들은 밝은 햇빛 속으로 튀어나왔어요. 우와, 눈부셔. 이야,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손이 다가오더니 콩꼬투리를 덥석 집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느 소년의 손이었어요. 소년은 완두콩 오형제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긴 왜 이렇게 캄캄하지? 완두콩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소년의 손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첫째 완두콩을 집어들었어요. 첫째 완두콩은 신이 나 외쳤어요. 이야, 드디어 밖으로 나간다. 소녀는 첫째 완두콩을 새총에 넣고 힘껏 쏘아 날렸어요. 첫째 완두콩은 날개라도 단 듯 하늘로 슝 날아갔어요. 난 넓은 세상으로 간다. 아무도 날 못 잡을걸. 첫째 완두콩은 어느 지붕의 물받이통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지붕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첫째 완두콩을 보고 가까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오지 마. 첫째 완두콩은 비둘기에게 그만 꿀꺽 먹히고 말았답니다. 소녀는 나머지 4알의 완두콩도 모두 새총으로 쏘아 날렸어요. 둘째 완두콩은 자랑스럽게 외치며 날아갔어요. 이야, 난 나와 꼭 닮은 해님한테 갈 거야. 아직 잠에서 덜 깬 셋째와 넷째는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아무데나 가서 잠이나 실컷 잤으면. 막내 완두콩은 아무 말 없이 날아갔어요. 둘째 완두콩은 해님에게 가기는커녕 냄새나는 하수도 물속에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하수도 물속에 누워있자 몸에 잔뜩 물이 배어들어 둘째 완두콩의 몸이 뚱뚱해졌어요. 이게 뭐야? 몸이 퉁퉁 불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게으름뱅이 셋째, 넷째 완두콩은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 떨어졌어요. 여긴 너무 시끄러워. 어서 잠잘 때를 찾아야 할 텐데. 안 돼. 셋째, 넷째 완두콩은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막내 완두콩이 떨어진 곳은 어느 다락방 창문 앞이었어요. 그 다락방에는 몸이 아픈 소녀가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지요. 엄마,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금방 나아서 곧 밖에서 뛰어놀게 될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완두콩은 소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막내 완두콩은 창문 앞 판자 아래에 있는 작은 틈으로 또르르 굴러갔어요. 여긴 흙도 있고 부드러운 이끼도 있네. 여기서 살면 되겠다. 어느 날 소녀는
창문 앞에서 연두색 싹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예요? 소녀의 엄마는 소녀에게 그것이 완두콩 싹이라고 말해줬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싹을 틔웠을까? 소녀는 창문 앞 틈에 싹을 틔운 완두콩이 너무 신기했어요. 소녀는 물도 주며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완두콩 줄기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새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엄마, 완두콩이 꽃을 피웠어요. 정말이니? 네가 물을 주면 정성껏 키워주니까 완두콩이 고맙다고 선물을 주었나 보구나. 완두콩아, 고마워. 이젠 정말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소녀는 완두콩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 건강해졌어요. 어느덧 소녀는 건강을 되찾아 밖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막내 완두콩은 소녀가 뛰어노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무척 기뻐했답니다. 막내 완두콩이 소녀에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었네. 나도 이제부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이번 이야기는 우리 친구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된 이야기야. 앨리스가 간 이상한 나라, 대체 어떤 곳일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날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우, 따분해. 무슨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때였어요. 토끼 한 마리가 시계를 보며 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아이고 바빠. 잠깐만요, 토끼씨.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앨리스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길을 쫓아가며 물었어요. 하지만 토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앨리스는 굴 앞에서 잠시 생각하다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마치 굴이 앨리스를 빨아들이는 듯 밑으로 한없이 떨어졌어요. 마침내 바닥에 떨어진 앨리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토끼는 작은 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때 바닥에 있던 작은 병이 말했어요. 나를 마셔요. 앨리스는 병에 든 주스를 마셨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주스가 들어있던 병만큼 작아졌어요. 내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놀란 앨리스는 엉엉 울었어요. 앨리스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자 눈물이 강물처럼 넘쳐 흘렀어요. 앨리스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른 병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유리병은 배처럼 둥둥 떠갔어요. 얼마나 떠내려왔을까? 앨리스는
동물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이상한 숲에 도착했어요. 그때 토끼가 다시 나타났어요. 큰일 났어. 여왕님이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봐요, 토끼씨! 바빠. 빨리 오두막에 가야 돼. 앨리스는 바쁜 토끼를 위해 장갑과 부채를 대신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두막에는 장갑과 부채는 없고 사탕이 담긴 접시뿐이었어요. 이게 웬 사탕이지? 하나 먹어볼까? 사탕을 먹은 앨리스의 몸은 오두막집보다 커졌어요. 깨물이다. 얘들아, 나야, 앨리스! 놀란 토끼와 동물들은 과자를 던졌어요. 그 과자를 받아먹은 앨리스는 다시 작아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토끼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어요. 겨우 숲에서 도망친 앨리스는 차를 마시고 있는 마법사와 갈색 토끼, 그리고 잠꾸러기 쥐를 만났어요. 저 혹시요, 시계를 갖고 있는 토끼 못 보셨어요? 가르쳐 줄 테니 우선 여기 앉아 차를 좀 마셔보렴. 배가 고팠던 앨리스는 자리에 앉아 차와 과자를 먹기로 했어요. 하지만 접시와 찻잔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마법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를 놀리고 있군요. 난 토끼를 찾으러 가겠어요. 앨리스는 어이가 없어서 그곳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던 앨리스는 장미꽃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트럼프 병사들을 만났어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여왕님은 흰 장미를 아주 싫어하셔. 그래서 여왕님이 화내시기 전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놓는 거야. 아, 여왕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신가 봐. 드디어 여왕님이 장미꽃 정원으로 들어섰어요. 여왕님은 앨리스에게 크리켓 경기를 하자고 말했어요. 자, 이 학으로 고슴도치를 쳐서 점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싫어요. 그런 이상한 경기는 할 수 없어요. 뭐야? 감히 내 명령을 어겨? 여봐라! 저 애를 당장 잡아들여라! 큰일 났어요. 병사들이 앨리스를 잡으려고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앨리스, 그만 일어나. 언니! 트럼프 병사들은? 너 꿈을 꾼 모양이구나. 앨리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앨리스는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깨어나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우와, 그렇게 신기한 모험이 꿈이었다니. 오늘 밤 나도 이상한 나라 꿈 좀 꿨으면 좋겠다. 옛날 어느 공주님이 100년 동안이나 깊은 잠속에 빠졌대. 잠든 공주님을 누가 깨워줄 수 있을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떤 나라의 왕과 왕비에겐 아이가 없었어요. 왕과 왕비는 예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원이 이루어져 어여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답니다. 우리 공주 참 사랑스럽죠? 하늘이 선물을 주신 거요. 왕과 왕비는 공주를 무척 소중히 여겼답니다. 공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자 아기 공주를 위한 생일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에는 요정 할머니들도 초대됐는데 요정 할머니들은 공주에게 한 가지씩 축복을 내려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갖게 되실 거예요.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갖게 되실 거예요. 총달새보다 고운 목소리를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요정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타났어요. 나만 빼놓고 잔치를 해? 나도 선물을 주지. 공주는 15살이 되면 물레 손가락에 찔려 죽을 것이다. 왕과 왕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요정의 저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아직 선물을 주지 않은 12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아직 제가 드릴 선물이 남았군요. 공주님은 죽지 않고 100년 동안 잠을 잘 겁니다. 100년 뒤엔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 공주님을 깨워줄 거고요. 왕은 공주가 혹시 잘못될까봐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어느덧 무럭무럭 자란 공주가 15살이 됐어요. 어느 날 공주는 궁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꼭대기 방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곳에선 한 할머니가 쉬르륵 쉬르륵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물레를 본 공주는 물레가 무척 신기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이건 물레란다. 너도 한번 해보겠니? 그런데 공주가 물레에 손을 대자 공주는 뾰족한 물레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말했지. 공주는 물레에 찔려 죽게 될 거라고. 공주는 깊고 깊은 마법의 잠 속에 빠졌어요. 공주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던 왕과 왕비, 시종들, 개와 고양이까지 모두 잠이 들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궁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덤불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공주가 잠든 지 100년이 된 날, 한 왕자가 궁전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왕자는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공주의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왕자들이 잠자는 공주를 구하려다가
저 가시덤불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오. 난 무섭지 않아요. 내가 공주를 구하겠어요. 용감한 왕자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가 들어서자마자 가시덤불이 저절로 열리면서 궁전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어요. 왕자는 길다란 계단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궁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개는 양탄자 위에서, 새는 창문 위에서, 요리사는 접시를 든 채, 병사는 보초를 서다 말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왕과 왕비도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죠. 이럴 수가. 정말 모두 자고 있잖아. 왕자는 공주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잠든 공주의 발그레한 뺨에 입을 맞췄어요. 공주는 드디어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났어요.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군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웃나라 왕자랍니다. 왕자와 공주가 함께 계단을 내려오자 잠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는 멍멍멍 짖고 시계는 똑딱똑딱 움직였어요. 요리사는 지글지글 요리를 하고 왕과 왕비도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궁전을 덮고 있던 가시덤불도 모두 사라져 버렸답니다. 우리 공주를 깨워준 게 바로 자네로구먼.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왕자와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10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다 왕자님을 만나다니